현재의 삶이 지긋지긋해 뭔가를 바꿔보고 싶다는 고민,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또한 이 고민의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자기계발서들을 끊임없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책은 아니지만 양질의 책을 접할 때면 이 책들이 결국 내 삶을 변화시킬 것 같다라고 엄청 흥분했던 적도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계발서를 100권 정도 읽은 후 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계발서는 아무것도 나의 삶을 바꿔줄 수가 없구나. 전 무슨 영문인지 책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깨닫게 되었죠. 전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바꾸려는 과욕을 부렸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는 작은 비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의 문헌입니다. 삶을 바꾸는 작은 비법 첫 번째, 목표를 작게 설정하기입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베스트셀러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그 성취감이 다음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로 이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저자는 유명인의 예를 들기도 하죠. 올림픽 4관왕을 4번 달성한 유일무이의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는 매일 밤 완벽하게 머릿속으로 수영 레이스를 상상해야 잠이 드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물에 들어가 레이싱을 하고 피니시 라인에 손을 찍어야만 만족스럽게 잠에 들었던 거죠. 그리고 실전에서도 항상 같은 시간을 들여 수영 연습을 완수해야 운동을 멈췄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작은 목표들이 완성되어가는 어마어마한 운동량과 자신감을 통해 그는 수영의 신이 된 겁니다. 이처럼 작은 목표지만 뭔가를 달성했다는 기억은 우리에게 엄청난 성취감과 자신감을 선사해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자기암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책 한 권을 완독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건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포기할 마음도 커질 겁니다. 하지만 매일 책을 10페이지씩 읽는 것이 목표라면 여러분이 책을 완독할 가능성은 훨씬 커지겠죠. 여러분, 목표를 작게 설정하십시오. 작은 목표를 하나씩 완수하는 과정의 끝점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변곡점이 될 거니까요. 삶을 바꾸는 작은 비법 두 번째, 미라클 모닝 실천하기입니다. 미라클 모닝은 할 엘로드가 자신의 베스트셀러 미라클 모닝에서 최초로 소개한 개념입니다. 저자는 미라클 모닝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아침 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시간은 중요한 작업에 집중하고 하루를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판매된 이 책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시간을 활용해 생산성과 삶의 만족도를 올린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트위터와 스퀘어의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기상 후에 명상, 운동,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하루 계획표 짜기를 합니다. 또한 일본의 유명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침 4시에 일어나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창작을 위한 집중력과 지속력을 한껏 높인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아침형 인간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본인의 기상 시간에 맞춰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일어난다고 하면 평소보다 10분 일찍 기상하는 것으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할 수도 있죠.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지만 일단 이 아침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 주부터는 기상 시간을 10분 더 앞당깁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아침 시간을 늘려가면서 몸과 마음이 조금씩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기죠. 또한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삶을 바꾸는 작은 비법 세 번째,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펜실베니아대 마틴 셀리그먼 교수는 우울증 지수가 평균 34점, 행복 지수가 15점인 5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감사일기를 쓰게 한 후 우울 지수와 행복 지수를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감사일기를 작성한 사람들은 우울 지수가 17점으로 감소했고 행복 지수는 50점으로 높아졌죠. 셀리그먼 교수는 지난 40년간 약물로 우울증을 치료해왔지만 이런 결과를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일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감사일기와 관련해서는 오프라 윈프리의 예시도 유명합니다. 인기 토크쇼 진행자이자 연기자인 오프라 윈프리는 열렬한 감사일기 작성자로 정평이 나 있죠. 가난과 성폭력 등 우울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녀가 다시금 삶에서 희망을 찾았던 것도 바로 감사일기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 기록하는 감사일기를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독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등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었죠. 그녀는 감사일기를 통해 2가지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저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만일 감사일기를 매일 쓰는 것이 어렵다면 주 1회만이라도 감사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꼭 감사일기가 아니더라도 감사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겨 앨범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한 작은 목표 설정하기, 미라클 모닝 실천하기,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라는 3가지 방법은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줄 작지만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은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럽게 바꿔줄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이 열쇠를 이용해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일상의 문을 닫고 더 풍요롭고 멋진 미래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작은 변화는 하나둘 모이면 언제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유용한 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